안녕하세요. 너무 고전만 이야기하니 조금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기치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퇴마라고 불리는 소재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치유나 기공퇴마는 가장 쉽게 타인을 세뇌하는 방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자기계발이나 힐링을 이야기하는 동호회가 거의 대부분 컬트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타인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비밀이 기공과 치유 그리고 자기계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 세뇌를 이야기할 때 교육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방법론으로만 본다면 이 두 가지는 완전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준 효과가 그 타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교육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이것은 쇠뇌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이라든지 자신의 주장의 합리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금전적 이득이 아닌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역시 세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세뇌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부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이건 힐링이건 자기계발이건 퇴마건 모두 다 이 내부 표상이란 것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것을 타인이 조작하게 되면 이것이 교육 아니면 세뇌가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기운을 보낸다고 하고 상대방이 그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대방의 내부 표상을 내가 조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묘해서 이렇게 내부 표상을 타인에게서 조작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내부 표상을 조작한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뇌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내부 표상을 조작당한 사람들이 무조건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계발 강사나 힐러나 기공사나 하다못해 요가 코치나 헬스 트레이너까지도 다 세뇌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에는 이렇게 세뇌를 해서 자신의 팔로워를 만드는 것을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라며 장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세뇌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잡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서적은 타인을 지배하는 어둠의 최면 다크아트, 그리고 타인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테크닉 NSC 자연유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배우는 대화형 최면입니다. 기공인데 전혀 다른 분야라고요?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 위의 세 서적을 읽는다면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세뇌에 취약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정신공학에서는 기감이란 것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공학에 있어서의 기감이란 것은 신경 반응을 상상으로 촉발하고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감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상과 신경 반응을 결합해서 내부 표상을 조작하는 것이 정신공학에서의 기공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삼각명상법이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김종철 박사님이 공개하신 방법으로 가장 쉽게 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기감이란
상상으로 신경 반응을 촉발하고 그를 재현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잊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선 이마와 양손바닥의 이은선을 상상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이 선을 그리고 실제로 느낌이 있게 된다면 이 상상이 신경 반응을 촉발한 것이 되고 이것이 곧 기감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서 정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좁혔다가 넓혔다가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찌그러뜨려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삼각형을 유지해 봅니다. 앞뒤로도 손을 움직여 보고 좌우로도 움직여 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바꿔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마와 손바닥 사이에서 미묘하게 어떤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 느낌이라는 것이 바로 신경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 삼각명상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삼각명상법이 되면 이제 두 손바닥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마주하게 된 다음에 사이를 좀 벌렸다 좁혔다 천천히 그렇게 해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보면 아까 그렇게 느낌이 느껴졌었다면 자석에 같은 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이 손바닥 사이에 어떤 압력감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기감을 시선으로 움직여서 팔을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느낌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느낌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뭐 간질거리는 느낌이 나든 아니면 거기에 열감이 나든 또는 소름이 돋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만 있으면 신경 반응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시선과 상상을 따라서 느낌이 생기면 그것으로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감이 뭐라고 했었나요? 상상으로 신경 반응을 촉발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기감입니다. 신경 반응은 그냥 느낌이라고 했죠. 자, 이제 손에서 됐으면 팔에서 됐으면 그것을 다리에서도 해봅니다. 우선 기를 느낀 손에서 발목으로 기를 전달하고 그 느낌으로 다리를 한 바퀴 돕니다. 만약에 앞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팔과 다리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잘 안 느껴지는 부위에다가 미리 헤어드라이어로 자극을 주고 하면 잘 됩니다. 어차피 상상과 신경 반응만 서로 연동하도록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가 진짜 기고 어떤 기가 가짜 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그럴싸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만이 진짜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세뇌를 당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진짜 기건 가짜 기건 증명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러한 정의로서 신경 반응의 재현과 그것이 상상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기감이라고 여기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가슴의 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임동맥을 따라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가슴으로부터 아랫배 쪽으로 그리고 아랫배에서 꼬리뼈를 타고 올라가서 머리 위까지 간 다음에 머리 위에서 가슴으로 되돌아오도록 이렇게 순환을 시킵니다. 여기까지에 나오는 주천공들은 다 일본인 선도가 고등총일랑이 공개한 테크닉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국내 선도 계통에서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총일랑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계통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다들 이걸 숨기고 쉬쉬하고 있을 뿐이죠. 이번에는 몸 한가운데 파이프가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이 파이프를 따라서 기를 승강하고 하강합니다. 이것을 중맥 또는 충맥이라고도 부르는데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몸 중간에 있는 중간 파이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파이프에서 기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제 몸 밖으로 기를 돌려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를 돌리는데 우선 바로 앞에 허공에다가 돌려보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어떤 느낌이 좋은 그런 나무하고 기를 교류해 봅니다. 그것도 방법이 손에서도 내보내보고 이마로 내보내보는 것, 이마와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100회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서 허공에 보낼 때도 이마에서 내보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 위 100회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100회는 잘못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식으로 잘 이해를 하고, 다시 말하면 한의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100회를 다루는 것이 좋고, 여기서는 그런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다 빼기 때문에 인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꼭 100회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100회라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좀 위험할 뿐입니다. 이제 조금 떨어진 곳까지 기를 순환할 수 있게 되면 추상 공간으로 기를 보내도록 합니다. 추상 공간이란 상상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이 내면 공간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내부 표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부 표상이 심층에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 유식론 중에서 유상유식이고 또한 융의 분석심리학에서의 집단무의식이 됩니다. 물론 정신공학에서는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사람의 뇌에는 거울신경세포라고 상대방의 느낌을 카피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현상이 중요하지 그게 왜 그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버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찾아가는 것이 좀 더 나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되지? 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자, 이제 중심 파이프에서 조금씩 기의 느낌을 하단전부터 머리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르게 되면 이마로 기를 내보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회로 내보내도 됩니다만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마로 내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내보낸 기운이 우주를 돌면서 우주의 능량, 이것은 우주에 있는 에너지, 기운 이런 말이 됩니다. 기공에서 사용되는 어떤 전문 용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량을 모아서 되돌아오도록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나의 내면의 추상 공간이 광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일본의 세뇌 전문가 도마베치 히데토의 비전 기공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정신공학에서는 그 일부로서 기공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 대상에 이마를 통해 기운을 내보내고 그 기운을 끌어오는 것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미 방문했던 기운이 좋았던 곳에 보내도록 합니다. 나중에는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에서도 기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중국 기공사들이 강조하는 것으로 특히 영보통지능 내단술에서 수공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좀 사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타인의 공력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중국 사람들 주장이라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의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를 가진 곳이 아니라 영혼이나 마음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 방법은 전설적인 최면술사 밀턴 에릭슨의 제자인 닥터 길리건에게서 배운 방법입니다. 그림처럼 손을 총 모양으로 해서 이마에 엄지를 대고 머릿속에 기를 느끼면서 mind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감을 손을 따라서 내려가게 하도록 하면서 아랫배로 이동하고 나서 bod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양손을 모아서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하고 머리와 아랫배와 가슴의 세 군데에서 기를 느끼면서 harmony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좌우로 펼치고 주위의 기의 공간이 확장하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feeled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최면술이냐고요? 예, 최면술입니다. 정신공학적으로 사용되는 현대 최면술은 이렇게 기공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호막을 만들었으면 비대면으로 퇴마를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습관 교정이나 힐링을 할 때도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명상이라든지 이런 수련을 할 테니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이라고 해서 길을 보낼 테니까 길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잘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잘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이 수련을 여러 번 하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우선적으로는 길을 잘 느끼는 사람을 골라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보낸 길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내부 표상을 이미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나한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갖게 되는 호감을 최면술에서는 또는 정신공학에서는 레포라고 부릅니다. 라포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신뢰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말은 매혹적인 호감이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하는 이성적인 신뢰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가 다 열린 그런 신뢰를 의미합니다. 길을 보내고 길을 받았다고 하면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면 더 이상 길을 보내도 길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신공학에서는 레포가 깨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레포가 성립돼서 내가 보낸 길을 상대방이 느끼고 그렇게 되면 그 길을 채취해서 아까 길을 채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의 추상 공간에서 채취해온 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그 기의 느낌이 어떤 캐릭터인지 그런 캐릭터성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게 된 그 캐릭터성이나 그런 상징, 이미지 이런 것들을 카톡이나 메신저로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한번 마음속에서 그것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이미 내게 내부 표상이 조작당하고 있기에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존재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 표상이 조작당하면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도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으로부터 떠오른 영적인 존재들도 내 말에 벌벌 떨고 나를 천상계 최고신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많은 최면술사들이 초계화 최면을 하다가 옆으로 빠지는 것이 그 최면술사 자체가 무슨 사명자인 것처럼 그렇게 내담자의 무의식이 말해주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내가 상대방의 내부 표상을 조작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무의식이 내게 복종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지 실제로 내가 뛰어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진짜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런 존재라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여기게 되면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길을 보내서 그 존재들을 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떤지 느낌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면 그 존재들이 정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무의식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하는 것이 됩니다. 원하는 답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은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귀신들이 빛에 감싸여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니까 그것을 그렇게 무의식이 만들어서 보여주고 상대방은 그게 진짜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실제로는 길을 안 보내면서 카톡으로만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결국
기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기를 보낸다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의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신경 반응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를 보냈건 아니건 나는 상대방의 내부 표상을 조작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무의식이 내게 복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현재의식이 그런 것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내가 실제로 말로 표현 안 해도 무의식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읽고 상대방이 그걸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하는 게 내가 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무의식이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점점 더 상대방의 무의식이 내게 복종을 하게 되고 또한 상대방의 현재의식은 내게 매혹적인 호감인 레포를 더 깊고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상대방의 내면에서 내부 표상의 세계에서 무엇인가 없애버린 것, 내보내는 것, 그것을 했으니까 무언가 만드는 것을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상상으로 호법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호법신이 어떤 모습인지 간략하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낼 테니까 느끼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에너지 보호막의 느낌을 상대방에게도 보내고 그것이 상대방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를 안 보내고 보냈다고 말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항상 첫 관문은 온라인 수행을 함께 하면서 내가 보내는 기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기를 느꼈다고 한다면 90%는 이미 내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룹 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 모임을 단톡방이나 줌이나 구글 미트로 합니다. 그리고 기감을 가장 잘 느낀 사람 한 명을 대상으로 앞서의 방식으로 퇴마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한꺼번에 퇴마를 합니다. 먼저 누군가가 보인 반응을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이 학습했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를 안 보내고 그냥 말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다들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그런 거 느끼려고 수련 모임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혼자서 했던 수련들이 있었죠. 주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삼각명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가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훈련법들을 훈련하면서 그 과정에서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에 써서 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수련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온라인 수련 모임, 비대면 수련 모임을 만들고 기를 보내고 기를 잘 받는 사람들에게 퇴마를 하게 되면 됩니다. 굳이 퇴마인 이유는 내부 표상에 어떤 이미지나 심상을 그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부 표상을 조작하게 되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조작이 되면 더 강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빙의는 이렇게 영적인 느낌이나 기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그 빙의된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면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했을 때 그때만 빙의고 나머지는 다 심리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트랜스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너무나도 쉽게 내 기를 느끼고 내게 내부 표상의 조작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진짜 빙의나 그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만 타인을 교육하거나 세뇌하는 것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단지 이 과정이 교육이 되려면 적절할 때 이 사람들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평생 거느리고 다니는 교주가 됩니다. 대개 이러한 세션을 하는 곳에 가보면 빙의 치료를 수년간 하고 있고 또 무슨 힐링이나 돈 버는 비법들을 몇 년이나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을 매개로 해서 자 상상으로 이걸 그려보세요. 돈을 많이 번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것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오감을 동원해서 상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지금 기공과 똑같습니다. 이 기전이 똑같기 때문에 자기계발 강사는 다 세뇌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이나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한 분들이라면 나는 교육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것을 굉장히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가능하면 모든 종류의 수행 모임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면 여기서 수행 모임만이 아니라 자기계발 모임 또는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준다는 모임, 주식 투자 모임, 주식 단톡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강사가 자 이걸 그려보세요. 이런 것을 떠올려보세요. 이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다 이해됐나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내부 표상에 접근을 하려 할 때 무조건 안 되는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지식만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이어야지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말이죠. 자, 그러면 기공과 정신공학 두 가지가 겹쳐졌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중국 전통 무술가와 MMA 선수의 격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공을 전혀 수련 안 했어도 이러한 정신공학적인 훈련을 하고 그 지식을 알고 있다면 기공 수십 년 한 사람들의 정신도 쉽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공학은 현대 굉장히 많은 분야까지 발전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깊이 공부하시길 원하면 앞서 책 3권을 보시면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서 이게 정신공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디 강의 들으러 가지 마십시오. 다시 설명해 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듣고 난 정신공학 배우러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주변 상황을 보고 내가 이해하고 실험해보고 내 마음을 다루고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번에 올릴 무당파 태을금화법결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영상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식을 구상 중이긴 한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부분들은 없네요.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심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편안하세요.